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 주제는 여러분이 사서는 안 되는 주식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이죠,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정보를 하나 받았어요. 뭔 정보를 받았냐? HLB라는 회사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이게 뭔 내용일까 하고서는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임상 실험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발표를 한 걸 가지고 마치 이제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뉴스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뿌렸더라고요. 이제 그 결과 이 회사 주식이 그 다음날 상한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에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한 1.5%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오늘은 휴일이고.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서는 안 되는 주식. 이게 터무니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제 실험 삼상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공시를 안 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주 입장에서 엄청난 정보인데 이걸 공시도 않고 주가는 움직이고 시중에 정보는 떠들고, 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든지 아니면 이 뉴스가 거짓말이든지. 응?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사서는 안 되는 주식 첫 번째, 이 공시를 어쨌든 이제 공시도 가짜 공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시를 따라라, 공시를 믿어라, 이거 하나 하고 제표를 공부를 해라. 지금 이 HLB 이렇게 보면 이게 시총이 2조 7천억 정도 하거든요. 2조 7천억 정도 하는데 지금 회사가 뭐 적자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을 장부가 반영을 하려면 1년에 100억씩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20년간 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순이익 20억 내는 회사가 유한양행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는 내가 이제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예전 정보로. 근데 유한양행 시총이 지금 한 3조 정도 될 거예요. 현실판 100억 순이익 나는 회사가 시총이 3조인데 적자가 나면서 단지 100억의 순이익이 날 거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시총이 2조 7천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공시를 믿어라, 제표를 공부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제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항상 빠른 정보에 항상 목이 마르죠.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이제 좀 받아보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정보라는 게 대부분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 법상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면 법에 걸려. 또 웃기게도 이제 그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금융 상품 중에 은행 예적금을 제외한 이게 투자 상품 중에 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게 현재 지금 주식 투자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저 뭐 엉뚱한 소리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이런 주식 이 뉴스에 굶주린다고 이런 뉴스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면서 왜 손실이 날까 이러면 참 머리가 아픈 거죠. 지금 대형주들 진짜 대형주들 엄청나게 널렸습니다. 순이익 진짜 빵빵하게 나고 회사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회사들이 장부가 반토막에 거래되는 주가들이 셌어요. 그런 주식들 장기 투자가 아니고 이런 주식들은 투자를 또 해줘야만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그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의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유수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경제 시스템 자체도 안 좋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그 유수지 역할을 부동산이 했었다. 근데 앞으로는 절대 부동산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보십시오. 계속 사기성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계점에 다다른 거거든요. 그게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돈의 유수지 돈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한테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부족하지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항상 뭐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뉴스도 거짓말 뉴스를 할 수 있고 차트도 거짓말 차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제표 가지고 거짓말 하면 이거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이제 불법이죠. 뭐 차트 속이는 것도 다 불법이긴 한데 이게 크게 걸립니다. 재무제표를 속이면. 그래서 이제 공시를 믿어라.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시선을 좀 키워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엉터리 회사들 이렇게 저도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 주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를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팔려고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법을 악용을 하니까 항상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회사들. 물론 이제 대한민국 대형 재벌 지주회사들 중에 저평가된 지주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소규모 멀쩡하게 생산하고 있는 생산 공장 따로 놔두고 그걸 분할을 해갖고 회사를 하나 만약 지주회사랍시고 이거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도 있고 이것처럼 가짜 연구한답시고 이거 가짜 연구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한답시고 주식회사 만들어서 또 주식 팔아먹고 이런 회사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못 걸러내지 않습니까? 현실이. 우리 투자자들이 걸러내야 돼요. 이런 거. 이거 걸러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표 그냥 제가 네이버 보고 투자하는 방법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응? PBR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다 나옵니다, 이거. 응? 참 이게 여러분이 이런 거 갖고 단타를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HAB가 어떻게 움직였냐 상한가 친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갭상을 했어요. 27%인가 갭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한가를 찍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주식을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하락하면 28%를 맞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2%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명한 판단입니까? 근데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아침에 갭상하는 주식은 무조건 지켜봐라. 특히 여러분 뭐 20%, 17% 이상 뛴 주식을 들어가는 게 왜 어리석냐. 하락 구간보다 상승 구간이 더 짧은 거야. 응? 이만큼 먹겠다고 이만큼의 위험을 짓는. 차라리 안 먹고 마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 주식은. 내가 단타의 신이다. 뭐 단타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단타의 신은 그 주식 컨트롤하는 사람이 신이지. 좀 정도 투자, 정법 투자 이런 게 조금 확대돼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성숙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요. 예, 오늘 방송은 뭐 개별 종목 이야기 없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